이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다른 당들의 비례대표들과 무엇이 다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열린민주당의 이 비례대표를 뽑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비례 전문 정당, 전문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만을 뽑는 이런 정당에 있어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실험이 정봉주 의원님 덕에 일찌감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연합을 한다라는 당들과 이 처음 스타트가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그 열린 공천을 앞세워서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함께 이제 그 공천을 받고 이 공천자들을 국민공천을 받아서 이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설득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진보 개혁 세력이라는 것이 항상 상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거대 언론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검찰입니다. 그 세 번째는 재벌이죠. 여러분들 잠시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것의 주 요인이 뭡니까? 재벌입니다. 재벌들과 결탁한 대통령의 문제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당사자 돈을 준 지금 그 재벌의 그 주 요인들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리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이 열린민주당에서 우리가 모셔와야 될 분들은 우리가 자칫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지금 거대 언론을 향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할 사람들, 그리고 이 재벌들의 부패와 그 부조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총리와 그 장관들 모두를 모아놓고 질문을 할 때,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이제 총리 이하 모든 그 장관들이 오죠. 그리고 여기에 여야가 하나씩 지그재그로 나와서 질의를 하죠. 여러분들 보셨죠? 그분들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그야말로 뭘 알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이 행정부에 대한 그 무례함과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태도를 상임위에 가면 더 합니다. 장관 나오세요. 장관! 그야말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어디 가서 정말 상대조차 안 할 그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5만 명이 찍어준 그 타이틀에 배지를 달고 나와서 장관 총리를 그야말로 그렇게 수모를 주면서, 지난번에 그 추미애 장관도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언론에는 어떻게 대합니까? 벌벌 기죠. 그러니 우리나라 언론이 저렇게 된 겁니다. 설설 기죠. 한마디라도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을까봐, 한마디라도 뭔가 자기들의 비리가 밝혀질까봐 벌벌 떨죠. 언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이 비겁한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공룡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찰 알아봤건다 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또한 검찰 조직 또한 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정치인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다른 여당에도 더불어민주당이도 검찰 출신, 그리고 판사 출신, 사법계 출신, 다 변호사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가 유독 지금 제1야당에는
박근혜 대통령 바로 옆에 이명박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던 최측근의 검사 출신들이 유독 많은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그쵸? 그리고 그분들이 당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검찰하고의 내부적인 혹시 뭐 정보들이나 이런 새로운 소스들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유리고 하고 하루 지나면 언론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다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을 하면 지금 재판이 시작되고 저도 똑같이 당한 케이스입니다. 언론에서 떠드니까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야당이 떠들어대고 저는 투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이번에 뽑는 비례대표는 적어도 언론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 만큼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벌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자기 삶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뽑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정봉주 의원의 열린민주당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천을 맡게 해달라. 그리고 내 식으로 바텀업에 국민들이 뽑는 후보들을 그 순서대로 국민들이 부른 소환한 순서대로 하나도 바꾸지 말고 같이 올리자. 물론 이 안에 격렬한 어떤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 분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방 분권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국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내 민주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분들 제가 보기에 언론 앞에 당당하고 검찰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재벌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쓸데없이 행정부나 대통령한테 대해서 뒤에서 욕이나 하고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그런 국회의원 말고 이렇게 적어도 행정수반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큼 언론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검찰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게 지금 우리 열린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 사람들을 우리는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열린민주당에서 국민 캐스팅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공공성입니다. 공적 마인드를 가진 자들,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그대로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과 지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것이 열린민주당의 국민 캐스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셨죠? 제가 그 일 때문에 여기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제가 불출마를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들어왔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한다든지 제가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국민들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후보들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훌륭한 사람들을 가려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순위를 정해서 국회의원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진보 진영이 오랫동안 이 정권을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잡고 있는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헝그리 복서의 그 치열한 정신이 좀 약해진 것은 아닌가? 혹시 사라진 것은 아닌가? 이 사람들이 왜 언론을 무서워하지? 언론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으면서 왜 무서워하지? 언론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무슨 다른 짓을 하고 있지?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정치인에게 있어서 언론이 갑이죠. 갑중갑이죠. 정치인에게 있어서 갑중갑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오로지 국민들만을 바라보며 그 국민들이 그들의 갑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언론이 갑이고 그리고 이 관료들에게 그렇게 이 국회가 갑질을 하는 그 행태들을 보면서 저들의 이익은
무엇인가, 뭘 위해서 저들이 저러는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의 임기 동안 4년 동안을 국회의원을 했다라는 것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한 번 봤으니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금 국회의원들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상임이나 국회에서는 소리 지르면서 인격적인 모멸감까지 줘가면서 이 관료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실제로는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관료들하고 자기 지역구 예산을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구청장한테조차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민원에 대한 얘기라든지 우리 지역구 얘기를 제가 관료들한테 4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의원들을 중에 갑은 언론입니다. 언론 개혁을 열린민주당에서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언론 개혁을 위한 팀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따라다니는 또 각종 그 특수한 이익 집단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공천을 맡으면서도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도 12명도 넘게 저한테 내가 10만 대군이 있다? 우리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만나봐 달라. 비례로 오시겠다는 얘기죠. 한 명도 제가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열린민주당은 특수이익 집단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다루고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손잡으면서 어떻게 어려운 개혁을 해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번에 그 국민이 뽑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순위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국회로 소환할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들은 그 관료들에게는 전문성으로 그리고 보수 수구 세력과 특수 이익 집단에게는 무서운 감시자로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을 분야별로 모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서서 본격적으로 그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각각 10분씩 총 20분의 후보를 모시려고 합니다. 모두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분들이고 직접 순위를 매긴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투표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제 한 가지 말씀은 이번 선거에서 이 비례대표 전문 정당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왜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소모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진보 개혁 세력을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밤을 새며 만들어 가야 되는 이 시점에 이 진보 개혁 세력에서 쏟아야 될 부분에 에너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연대에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누가 어떻게 뭉치는가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가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의원이나 저나 한 번도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든 어쩌든 한 번도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대응할 마음도 없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어떤 서로 간에 가는 길에 있어서 어디서 민주당을 만날지도 모르고 더불어민주당 만날지도 모르고 다른 연대하는 세력들과 우리가 어떤 딜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소환받은 20명의 비례대표를 줄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 순간에 바로 그만둘 겁니다. 이 파티를 저는 중간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열린민주당이 갖고 있는 열린 공천의 그 과정들을 누군가가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무의로 돌린다면 저는 더 이상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연대를 위한 그 협상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는 그 대목이죠. 우리가 어떻게 형식을 갖출 것인가를 이렇게 국민들 앞에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몰빵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어필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국회의원을 어떤 후보를 모셔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국회의원들의 갑중갑이었던 이 언론들을 우리가 어떻게 국민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며, 정치인과 대통령까지도 무릎 꿇리려고 했던 이 검찰 개혁을 우리가 누가 나서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지금 이 순간에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데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정봉주 의원과 저는 불출마하며 저희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후보로만 가겠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이유,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순위를 바꾸거나 전문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것은 공관위에서 구체적인 일들은 정할 일이지만 처음부터 그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연대에 대한 그 관심을 모으느라 이 당의 정체성 그리고 후보자의 정체성이 그 흐려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열린민주당과 함께 안타까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정체성은, 그리고 우리가 뽑아야 할 비례정당의 후보들의 정체성은 이 순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야 할 당당한 후보들을 우리는 뽑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절대절명의 의무입니다. 이런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매일같이 그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치열한 과정 속에서 제가 국민들만을 생각하며 이 일을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모든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으나 이 정도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를 드립니다.